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큐브엔터의 주가가 오늘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소속사 연예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본론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예인이 바로 문제의 소속 연예인입니다. 이름은 라이관린. 한국 이름이 아니죠? 영어 이름도 아니고요. 어디냐? 바로 중국 국적의 아이돌이고 한국에서 큐브엔터를 통해 프로듀스 101 경연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위에 안착했고 결과적으로 101으로 데뷔해서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떴어요.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큐브엔터의 주가가 이 모양이 된 거는 다른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해 1월 달에 호재가 나왔었는데 최대 주주 딜라이브가 IHQ와 큐브엔터 두 개를 모두 다 매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매각하느냐 고민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던 것이죠. 누가 소문을 이렇게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 주주 변경 이벤트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인데 1, 2월에 나온 주가는 소문이 공식화되고 나서예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시세 흐름은 19년 1월 2월에 나올 상승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매집을 했다라는 뜻이죠.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또 강조해드리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내용인 것이고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2월 22일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냥 검토 중이다 라는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재료 소멸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그 공시가 반영됐던 월요일에는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쭉 흘러내립니다. 중간중간에 설거지로 보이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있긴 있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보면은 넥슨 GT와 넷게임즈를 볼 수 있겠는데 넥슨 GT 보시면은 매각 이슈 계속 우려먹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출현되면서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웠는데 결국에는 뻥카였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큐브엔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미 넥슨 GT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못 판 건지 안 판 건지 모르겠는데 취소했다. 매각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 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네모박스 구간은 매각 기대감과 함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의미가 없었다. 이번 하락이 또 다른 거래량을 수반했는데 이번 거래량과 개파락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중국인 출신의 아이돌 워너원의 멤버 라이관린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한국 소속사를 통해서 데뷔에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면서 몸값을 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본국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와서 데뷔하는 것이고 성공한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긁어 모은다라는 것이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얼굴로 돌아가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얼굴 선택할 겁니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슈퍼주니어 한경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아이돌 1세대였죠.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있었는데 그중 남자 아이돌 그룹인 슈퍼주니어에서 한경이라는 이 멤버가 슈퍼주니어 쏘리쏘리로 뜨고 나서 중국으로 도망갔다.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서 도망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엑소가 단체 탈퇴가 나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중국 멤버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한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 멤버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면은 같은 소속 그룹 멤버들이 봤을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 한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착취당하는 것보다 중국 가서 드라마 한 편 찍고 영화 한 편 찍고 앨범 한 번 내고 공연 뛰는 게, 투어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계약 취소 이런 거, 위약금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위약금 무릎 쓰고서 탈퇴하고 넘어가는 게 한국에서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이제 큐브 엔터에는 남아있는 멤버가 없습니다. 큐브 엔터를 보시게 되면은 2AM의 조건,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4명의 멤버 중에 1명인데 군대 테크트리를 타면서 아이돌계에서는 멀어졌다. 그리고 장현승, 현아와 함께 트러블 메이커라는 노래로 떴는데 큐브 엔터에는 현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아는 다른 남자 아이돌이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큐브 엔터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블 메이커에는 장현승만 남아있고, 원래는 현아팀인데 현아가 없어. 현아 없는 현아팀에 장현승만 남아있다. 이 말은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서태지가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B2B가 나오는데 육성재, 이 사람만 보면 됩니다. 도깨비에서 유덕화로 나왔던, 이제 조카 역할로 나왔던 육성재고, 나머지 멤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CLC,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펜타곤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겠네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아이돌이라는 거. 딱 인지도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워너원 소속의 라이관린, 이제 탈퇴할 것이고 계약 해지할 것이고, 유선호씨 모르겠고, 아이들이라는 그룹명으로 데뷔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가는 기차,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휘재, 허경환 유명하죠? 나인호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 요 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있었는데 이제 없어. 그거마저도 없어.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어느 정도? 2,500원 이하까지. 이번 급락은 지난 시장 하락 구간에서 나왔던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는 좀 가망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매각 이슈가 이렇게 커졌으면은 분명히 이건 공매도가 같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초에 개인이 확인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사용하는 게 기관이랑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건데 이러한 기적적인 시세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 소속 연예인이 없어요. 없어. 영화 하나 찍어서 1,000만 관객, 1,500만 관객 정도, 아니면은 마블 시리즈에 캐스팅 된다거나, 그런 게 없다면은 없어요. 없어. 없다라는 거. 라이관님 빼고 나머지 소속 연예인을 굴려서 어찌저찌 잘 해봐야 됩니다. 실적은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큐브 엔터, 말 많았던 소속사인데 말이 필요 없겠네요. 워너원이 남자 아이돌계에서 돈을 꽤나 쓸어담는 그런 그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이 탈퇴한다라니, 인재가 나간다라니 참 아쉽습니다. 큐브엔터의 주가도 굉장히 안타까워졌네요. 이거는 이제 종이 조각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000원 위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바닥을 길 거라는 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괜히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요. 모멘텀 없는 주식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엔터주, 엔터 기획사는, 연예기획사는 연예인, 소속 연예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차기작, 컨텐츠, 다음 작품이 중요한 건데, 이게 없는 연예기획사는 끝입니다. 끝. 시체예요, 시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큐브엔터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2019년 하반기, 2020년, 2021년을 주도할 테마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